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송으로 돌아온 이번 회차의 진행자 경준이라고 합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4월이 중순이 다 되어가는데 기온이 막 들쑥날쑥하고 기온도 한 자리대고 막 이래가지고 건강 관리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담이 잘 지내셨어요? 저요? 네. 웃음이 납니다. 잘 못 지냈어요. 아, 네. 네, 저도 죽었다 살아났고요. 경준도 죽었다 살아났죠? 네, 저는 대상포진이라는 네. 그 현대 건장한 2030으로서 잘 걸리지 않는 네. 질환에 걸려가지고 이제 진짜 등에 이제 뭐가 났는데 등에 네. 얼마나? 난 대상포진 다행히 걸려본 적이 없어서요. 근데 엄청 아프다고. 그게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넓은 면적으로 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렇게 부위는 되게 적은데 그러니까 약간 여기 날개 축지 견갑골 네. 근처였어요. 네. 근데 이게 딱 잘 때 등 대는 위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일단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제가 외상을 워낙 많이 겪어봐서 네. 이렇게 막 피도 많이 보고 해서 이제 고통 같은 거는 되게 익숙해졌는데 네. 이건 전혀 새로운 아파요. 종류의 아픔이었어요. 아픈 건 네. 항상 아파요. 되게 제가 개인 SNS에도 올렸지만 회로 한번 뜨고 사포로 미는 것이 네. 번갈아 가면서 오는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아프면 아무래도 네. 약을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 분들 요즘 좀 많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봄이라? 뭘 해도 체온이 안 오르니까 되게 괴롭더라고요.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무기력함이 요즘 할 거 많았는데 지금 다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난 정말 깜짝 놀란 게 네. 바이오리듬이 좀 비슷해요. 저도 약간 할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줄을 서 있는데 뭐 데드라인을 넘기거나 한 건 아니지만 네. 아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아주 네. 끝까지 이제 닥쳐 있고 해야 되고 몸은 약간 무기력해져 있었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시작하면 난 잘할 거야라는 약간 그런 건 있죠. 네. 시작하면 잘 해야죠. 네. 잘 재밌게 하겠죠, 뭐든. 그래서 원래 녹음 요일도 수요일인데 저희가 지금 금요일에 네. 금요일에 만나요처럼 모여가지고 더는 미룰 수 없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픈데 없이 다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날씨는 엄청 예뻤잖아요, 반짝반짝. 네, 그래서 더 이질적이었어요. 밖은 저리도 아름다운데 이게 나는 되게 컨디션이 메롱인 상태라 그런 게 대조되긴 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어를 좀 기운 없게 다소 바로 말씀드리면 이전 회차의 초코 커피 등과는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토속적이죠. 네. 그러면서도 범위가 굉장히 넓은 오늘의 주제어 오늘 주제어는? 티읕 바로 탕입니다. 탕. 탕. 네. 토크 순서는 다미가 먼저 하고 그다음 제가 하는 순서로 공정하지는 않고 이렇게 서로 오늘 너무 바이오리듬이 떨어져서요. 네, 텐션 낮게 가위바위보로 해서 정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타이머를 맞추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저희 방송 좀 밤에요. 그냥 밤에 떠는 수다 같은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밤 9시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막 발랄하고 평소처럼 많이 웃고 막 그런 방송보다는 좀 차분하게 친구랑 기운 떨어질 때 차 한잔 하면서 약간 몸 보신하는 느낌으로 오늘 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그런 치유의 약간 느낌으로 함께 들어주셨으면 치유도 좋겠습니다. 안 바라고 그냥 같이 넋두리 떠는 맞아. 그런 시간. 네, 맞아요. 명상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색 깊은 수다. 네, 맞아요. 저희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여행이랑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좀 많이 고민이 됐어요. 이게 탕이라는 게 탕? 찌개? 뭐 전골? 그 다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국물이 어느 정도 있는 것까지 탕으로 해야 될까? 뭐 그럼 스튜는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했는데요. 사실 탕에 대한 기억이 별로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미가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막 국물이 그러니까 있다거나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잘 안 드시잖아요. 아니요, 좋아는 하는데 그걸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먹은 기억이 없어서요. 별로. 탕이라 하면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항상 해주시던 일반적인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그런 뭐 동태탕 이런 것처럼 그런 거밖에 기억이 없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번뜩이게 떠오른 재료가 하나 있었어요. 탕에 들어가는. 이게 조금 독특한 재료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되게 아직 남자한테도 좋다는 토마토. 그리고 토마토는 몸에 엄청 좋죠. 네. 남녀노소. 근데 토마토를 떠올렸을 때 야채보다는 이제 과일이라는 느낌이 더 들죠? 네. 과일한 아니, 느낌이 왜냐면- 들어요. 아니, 네. 제가 말해놓고도 이게 잠깐 헷갈려서요. 아, 약간 그럴 네, 때 있죠. 네, 원래는 토마토가 야채잖아요. 네. 그런데 평소에 전 어렸을 때 엄마가 아무래도 토마토 이렇게 찹찹찹 썰어서 네. 설탕 살살 뿌려서 네, 아, 그렇게 설탕으로 드셨기 드셨군요.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과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토마토는 야채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식재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요리를 할 때 토마토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는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경주는 토마토를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자주 드세요? 어머니가 과일을 되게 즐겨 드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같이 시키는 거 중에 이제 부류는 말씀하신 대로 다르지만 토마토 그 대저 토마토인가? 되게 토마토? 작은데 달고 단단한 거 있어요. 어. 색깔도 되게 빨개가지고 어. 그런 거 먹기도 하고 어머니랑 까나페 자주 해 먹거든요. 네, 참 까나페 멋있다. 할 때 엄마랑 이제 그런 거 해 슬라이스 먹고. 네, 어머니랑 맛있는 거 논아 먹고 수다 떠는 우와. 거. 좋네요. 네, 저의 이런 애교와 교태는 모두 어머니한테 받은 거라서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이거 듣고 계세요 매번 네. 방송 어머니 회차를.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추억이 많은 토마토다. 네, 토마토가 사실 색깔이 빨개서 여기저기 포인트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네. 근데 이 토마토가 생각보다 탕 음. 같은 거에 잘 어울린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탕이나 찌개 느낌의 스튜로 네. 토마토가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익숙한 음식은 바로 똠양꿍이 아닐까 오. 싶어요. 여기도 보통 네. 일반 토마토를 넣기도 하지만 방울토마토를 또 넣기도 어. 하시더라고요. 이거 근데 막 고수향 많이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아. 그 고수는 저는 안 먹거든요. 아 근데 이거 네. 호불호 되게 강한데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불호판데 그 BBC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네네. 탑 10에 이게 4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마늘 같은 것도 결국은 다 그런 향신료. 기호, 네네, 음. 식품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깻잎도 안 먹는 분 굉장히 많아요. 외국 분들은. 맞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데 외국인들 네, 되게 깻잎 호불호 네네. 엄청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음. 와사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네. 저는 고수를 못 먹겠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그 저한테 느껴지는 맛은 그거예요. 섬유유연제 향, 저는 퐁퐁, 피존, 그렇죠? 약간 퐁퐁, 약간 세제의 맛이 예, 나요. 불호인 사람한테는 딱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카이어 테이스트라고 해서 좀 네. 독특한 이상한 그런 음. 맛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 좋아지는 순간 계속 이제 먹게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태국 음식이 좋아서 방콕에 갔을 때 태국 음식 만들기 1일 클래스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똠양꿍도 만들어 봤었는데요. 토마토가 들어가서 우선은 그 뻘고루마하잖아요. 네. 색깔이. 그런데 이게 또 산미가 있어요. 맞아. 토마토 산미사랑. 특유의 네, 저의 산미사랑. 근데 그 산미는 토마토보다는 이 라임과 레몬그라스라는 허브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레몬그라스라서 저는 혹시 이게 레몬이 자란 나무 가지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허브티 메뉴도 있잖아요. 맞아요. 레몬그라스 네네, 티. 맞아요. 그쵸? 레몬그라스. 네. 근데 향은 좀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신기했어요. 그런데 레몬과 직접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대요. 그냥 레몬 향기가 나는 풀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향 자체가 그 새콤한 과일 향이 나는 게 시트러스 계열인데 그게 계열이라서. 70% 이상을 다들 차지를 하고 있대요. 레몬과 레몬그라스가.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닐까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똠양꿍을 좋아해요. 무슨 고수를 뺀 똠양꿍을 좋아합니다. 그럼 이거는 조리 네. 단계에서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죠? 고수는. 위에 보통 올려주시더라고요. 그걸 아예 그냥 뺏어 네, 달라고. 쑥갓 올리듯이. 그러면 쌀국수에. 보통은 다른 통에 담아주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도 해주시죠. 네. 그 쌀국수집 같은 데 가도 그거 별도로 주시는 데도 있어요. 네. 고수. 타코집에서도 이렇게 주던데. 막 오. 과카몰리랑 고수는 따로?
오. 네, 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수 필요 없다고. 저도 저는 고수는 못 먹겠더라고. 근데 네. 친구들도 보면은 고수 좋아하는 친구들은 고수 더 달라고 해서 넣더라고요. 맞아요. 추가해서. 네, 엄마가 엄청.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입맛은 참 다양한 진짜 것 다양한 같아요. 것 같아요. 답이 네. 없는 거니까. 네. 저는 똠양꿍을 좋아하는 게 뭔가 이국적이면서 새콤한 맛이 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그 같이 먹는 팟타이나 볶음밥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제가 그 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경주는 태국 음식 좋아하나요? 특별히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똠양꿍으로 되게 태국 음식을 접했는데 뭐 첫인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향의 음식들을 이렇게 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고수 막 강하고 이런 거를 처음에 먹었구나. 비슷한 이유로 저는 훠거랑 마라탕도 아. 처음 먹어보고서 이거 내 카테고리는 아니야. 둘 다 맛있게 먹는데 네네. 전 소스 사랑이라서. 근데 정말 다른 게 제 동생은 엄청 좋아해요 이거를. 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막 네. 혈중 마라농도 막 이러면서 이게 주기적으로 네. 먹어야 되고 막 약간 그런. 네. 그 정도구나. 네. 저는 근데 누누이 이전 회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냥 음식 되게 슴슴하고 간 없이 뭐 그러신 것 소스도 잘 같더라고요. 없이 약간 요렇게 네.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향이 딱 강하면은 진입장벽이 딱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태국 음식도 그렇죠. 향신료가 좀 세죠. 네. 그래서 가족끼리 가끔 먹으러 가면은 또 뭐 저 때문에 이렇게 장소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로 가서 그냥 볶음밥류 먹는 것 같아요. 네. 하긴 파인애플 볶음밥이나 이런 네, 거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캐슈넛 먹을 수 들어있고. 있으니까. 네. 딱 딱 그 정도. 예. 몸에 좋네요. 그래요? 네네, 몸에 좋은 음식들이죠. 네. 제가 그 똠양꿍 얘기하니까 갑자기 태국 음식들이 생각이 나서요. 네. 그 정말 맛있게 먹은 집이 있어요. 그게 이제 푸켓에 친구랑 놀러 갔을 때 거기 넘버 6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통 비치 근처에 저희가 네. 숙소를 당시에 빠통 비치 근처에 잡아서 거기를 2번을 갔어요. 그러니까 3박 4일 정도로밖에 안 갔는데 네. 여행을 되게 길게 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길지 않은 여행에서 2박 3일이었나 3박 4일이었나 그랬는데 거기서 한 번 이상 갔다는 건 맛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말고도 뭐 랍스타 골라서 튀겨주는 집 뭐 이런 집도 갔었는데 그 집보다 이 집이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또 되게 좋았던 건 맛있기도 했는데 길거리에 있는 그냥 일반 음식점이에요. 네. 이 넘버 6라는 집이. 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푸켓으로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여기 꼭 가세요. 진짜 괜찮아요. 사람 많나요? 네, 사람 많아요. 그 관광객들이? 관광객도 많고 현지인들도 많이 많고. 오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김밥 천국 이런 것처럼 길거리에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 뭐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급 어디 호텔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개인이 하시는 음식점이라서 네. 가격도 괜찮고 맛도 좋아서 여기를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르투갈에 갔을 때 먹었던 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포르투갈 가기 전에 당연히 맛집을 검색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어딜 갈까 막 검색을 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꼭 한 번쯤은 먹고 그러니까 많이 드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문어밥이나 해물밥을 꼭 드셨더라고요. 네. 특히 뭐 술 마시고 해장을 했다라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감기 몸살이 와서 먹었다 막 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먹으러 갔죠. 딱 그 두 개가 연상되는 맛인 것 같아요, 왠지. 그쵸? 이 소개를 들으면. 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독특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선택했던 그 집들을 가서 먹어보니까 이게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뭔가 먹던 맛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신기했던 게 네. 우리는 외국에 가면 뭔가 되게 독특한 걸 찾아서 먹어보려고 하고 안 먹어봤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비슷해요. 근데 밥류인데 이런 약간 우리나라의 네네. 탕이 느껴지는 그런 맛인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먹다가 뭐지? 나 이거 먹어본 것 같은데 하다가 빵 터졌던 게 그 해물밥을 먹다가 이건 뭐랄까요? 그 해물이 들어간 신라면에 토마토를 넣고 끓인 맛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쌀을 넣은 거지. 딱 그런 맛인 거예요. 그래서 살짝 매콤하면서 해물 맛도 나면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순차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니면은 싹 되게 골고루 함께 골고루.
골고루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먹고 사는 거 비슷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다 들었고 먹는 걸 먹는구나.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입맛에 익숙한 걸 우리가 좋아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한국인들이 여행을 갔을 때 이걸 많이 찾아서 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드실 때는요. 보통 정갱이 튀김을 함께 드세요. 정갱이는 포르투갈에 가면 정말 사방에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형도 정갱이 인형이 걸려 있고 정갱이 통조림도 팔고요. 길거리에 정갱이 그려져 있는 가방부터 시작해서 티셔츠 뭐 다 팔아요. 정말 전갱이 나라였어요. 포르투갈은. 호주 베지마이트 같은 거는 거의, 맞아요. 거의 그 급이네요. 맞아요. 맞아. 정말. 네. 그래서 그 멸치같이 생긴 정갱이를 그러니까 네. 멸치보다 조금 클 것 같아요. 그거를 바삭하게 튀겨서 먹는. 그럼 그 나라도 게- 튀김옷 막 이렇게 해서 튀겨요? 거기는 튀김은 안 그 도리뱅뱅 같지 않아요. 네, 뭔지 알아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농촌에서 그쵸? 네네네. 그 도리뱅뱅 같지 않고요. 네. 거긴 튀김옷이 거의 없이 그냥 튀기셨던 그냥 것 기름에. 같아요. 네, 그래서 뼈까지 바삭하게 튀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냥 씹어 먹으면 되겠네요. 맞아. 바삭하게 먹으면 되는데 이게 보는데 이게 튀김옷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자꾸 정갱이랑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약간 그거 생각했어요. 저 뭐. 추어 튀김? 약간 약간 네네 약간 그럴 그런 수 느낌. 있어요. 네, 이제 그 토마토 밥 혹은 해물밥에 네. 피리피라 소스라고 피리피리 소스라고 약간 매운 소스가 있는데 그걸 네. 살짝 뿌리고 요 바삭한 정갱이 튀김을 먹으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탕에 이것까지. 네, 이게 이 정도면 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죽 같기도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되게 또 그 맞춰봤어요. 경계에 있는 음식이네요. 네,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만 우선 네.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저는 또 이제 또 잡상식 전담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사실 탕이라는 게 이게 저희가 여느 회차 이전에 했던 거랑 달리 네. 범주가 굉장히 넓어서 우선은 국탕 찌개 전골의 사전적 네.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차이에 대해서 뭔가 비주얼적이나 네. 굉장히 막연하게만 알고 있어요. 뭐 맞아요. 이미지를 보고 이거 뭐뭐탕, 뭐 음. 이건 뭐뭐국 막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국은 네. 한국 고유의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없고. 그러니까 한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한글로 된 말. 네. 그래서 국물이 주를 이루는 음식으로 국물과 건더기의 비율이 6대4 또는 7대3 정도로 구성되는데 가르마인가요? 네, 가르마죠. 개인 그릇에 담아내는 음식으로 상에 올린 뒤에는 별도의 양념을 하지 않으며 조리할 때 사용한 재료를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국의 개념이 딱 이렇대요. 어. 그리고 탕은 국의 높임말이라고 합니다. 오. 곰- 같은 거예요, 원래 그러면? 그렇죠. 높임말. 근데 이 뒤가 좀 달라요. 곰탕, 갈비탕, 설렁탕 등 조리할 때 사용한 재료를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으며 개인 그릇에 담아내지만 국과 달리 상에 올린 뒤에 소금, 파 등의 부수적인 양념이 가미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보다는 비교적 조리 시간이 긴 것 또한 특징이죠. 곰탕 끓이면 오래 걸리니까요. 근데 누군가는 또 곰국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통일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찌개는 고기나 어패류, 각종 채소를 넣고 간장, 된장, 고추장, 새우젓 등으로 간을 맞춘 국물이 자작한 반찬을 말하는데요. 찌개는 국물과 건더기의 비율이 4대6 정도로 건더기를 주로 먹기 위한 음식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국하고 이제 비율이 가르마 비율이 반대인 거죠. 가르마 방향이. 네네. 그래서 개인 그릇에 담아내는 국과 달리 찌개는 같은 그릇에서 각자 덜어 먹는 음식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짚어보니까 우리네 밥상과 그러네. 먹던 네네. 것들이 연상되죠. 네. 자꾸 김치찌개 생각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골은 한국의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화로나 냄비에 고기, 내장, 푸른 채소 등 원재료를 넣고 미리 준비한 육수를 부은 다음 상에서 직접 익혀 먹는 음식입니다. 국물이 줄어들면 육수를 계속 부어가면서 먹는 것이 특징인데요. 근데 이 개념에 따르면 지금 머릿속에서 막 혼동되는 거 많지 않아요? 네, 뭐 여러 가지가 경계에 있네요. 네, 그러면 전골이라는 그 이 갈래 때문에 해물탕이 해물전골이 아니고 해물탕이 된 건지. 사실 조리는 그쵸? 그러네. 한 화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네네. 원재료랑 같이 끓이다가 먹는 건데 여기 전골은 화로에 냄비에 고기, 내장, 푸른 채소라서 해물이 아니어서 네. 네, 약간 우리가 갖다 붙이면 또 이름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나는 그렇죠. 근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찌개를 끓였어. 네. 근데 난 짠 게 싫어. 네. 그래서 물을 넣다 보니까 물이
6대4로 갔어? 그럼 난 네. 찌개를 만든 거야? 뭐야, 국을 국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다 따질 바에는 그냥 우리, 맛있는 우리 음식을 센스껏 만들었다. 우리가 통용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뭐 네. 고기나 김치나 이렇게 건더기가 부각되면 네. 찌개고 음. 이제 정말 김치국이랑 콩나물이랑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국이고? 채소 국이고 약간 좀 이런 개념. 연하다. 네. 그러면 국이고 뭔가 그러네요. 세다 하면 찌개. 헤비와 라이트 정도의 차이네요. 그렇죠. 네. 음. 어쨌든 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앞서서 국, 탕, 찌개, 전골의 차이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도가니탕 먹으면 무릎에 정말 도움이 되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맞아. 내 도가니. 그렇죠. 그리고 이거 도가니탕 집 앞에 이런 효능으로 해서 막 텍스트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요? 네, 보통 그래요. 오. 되게 큰 어떤 건강 보양탕 집 앞에 네. 이것에 대한 효능을 막 자랑하는 게 되게 그 교회에서 하는 10계명처럼 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요? 네,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오. 뭐 소의 무릎뼈를 고아 만든 음식이 이제 네. 도가니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관절 성분과 유사한 콜라겐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 네, 이 성분이 인체로 흡수될 경우 무릎 연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어쩌다가 이걸 먹게 된 걸까? 그리고 이 있는 양으로 실제 무릎이 좋아지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열량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엄청난 양을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찌겠죠? 그래서 비만이 되면 체중 때문에 무릎이 되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체중을 줄이고 편식을 하지 말고 관절염 악화시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네. 무릎이 아파. 근데 엄마가 도가니탕을 해줬어. 네. 그럼 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럼 나을 것 같아. 그런 모정으로 이제 플라시보가 플라시보죠, 플라시보. 그거가 얼마나 큰데요? 네. 플라시보. 일단 그거는 어머니의 사랑과 도가니탕이 맛있으니까 이제 먹어야죠. 그러니까 입맛, 그러니까 무릎을 다쳤어. 그럼 다친 사람이 기력이 있겠냐고요. 의기소침해지겠지. 근데 엄마가 도가니탕을 해줬어. 그러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챙겼어. 이러면서 고맙기도 하고 먹으니까 열량이 많아서 힘도 나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아닐까요? 낫는 거지. 그렇죠. 너무 이렇게 과학적으로 딱 잘라 말할 건 그렇지. 아니다. 이게 끝이 다 아니라고. 이게 성분이 끝이 아니라고. 저는 이런 성분만 가지고 왔는데 다미가 말씀하신 건 도가니탕에 있는 휴머니즘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우러나는 거죠. 도가니에서 그렇죠. 엄마의 사랑이. 그 네. 국물 우러나듯이 사랑도 그럼요. 우러난다. 그럼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측면인데 해설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아까 마라탕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라탕의 그 맛자가 마약의 맛자랑 같다가 네, 세 번째 소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정말? 되게 억지로 연결한 티가 나는데 다들 마약할 때 마가 되게 악마할 때 마, 뭐 복마전 할 때 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의외로 마약의 마는 그 마비할 때 마예요. 네, 되게 가치 중립적인 말인 거죠. 그러네요. 네, 뭐 선악이 담겨 있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비가 되는 약인 거예요, 마약이. 마취제. 네, 마취할 때 그 마자예요. 네. 그리고 마라탕의 마도 이 마를 쓴다고 해요, 한자로. 오. 그리고 여기서 라는 맵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마라탕은 매운 마비탕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워서 마비될 수 있다. 혀의 네. 감각이. 되게 화하고 얼얼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마약의 맛자랑 같은지 몰라도 요즘 2030 세대에 마라탕에 중독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저도 뭐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네. 먹자 하면은 먹으러 가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물에 빠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육즙이 물에 흘러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샤브샤브류도 별로 별로 안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허거도? 네, 별로. 근데 허거를 먹기는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네. 그냥 선택할 수 있다면 그냥 구운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마라탕이 싫거나 마라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이겨내려고 마라샹궈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라류를 먹고 싶은 이제 장난이죠. 네.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화한 느낌의 얼얼함이 제 속에는 그렇게 맞지 않아서 뭐 입맛에 안 맞다 이렇다기보다는 네. 제 몸과 안 맞아서 잘 먹지 않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쵸. 네. 너무 매우면 또 안 좋으니까. 네. 제 동생이 마라탕 중독자 연합을 꾸려서 주기적으로 마라탕을 먹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오늘은 혈중 마라 농도를 채워야겠는데 와, 멋있다. 네, 내뱉고서 정말 팀을 꾸려서 먹으러 나갔다 옵니다.
멋있다, 동생. 근데 아니, 그 정도는 해야죠. 좋아하면. 오늘 이거 대본 준비하면서 네. 동생이랑 또 대화를 나눴는데 네. 근데 그 당일이 제일 위험하대요. 먹고 와서 이제 밤쯤 되면은 이게 뭐 마약 이렇게 끝발 다 떨어지는 것처럼 또 바로 생각난대요. 그날 그 밤에. 정도예요? 네. 이게 마약 같네. 마취가 아니라 마약 같은데. 네. 중독이 좀 되나 봐요. 그런 중독 성분이 있나 봐요, 진짜. 경준 혹시 뭐 먹으면서 중독됐던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최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왜냐면 본인은 이제 굉장히 강하지 않은 음식들만 먹으니까. 근데 저는 맥주가 이렇게 취향 타는 거 딱 꽂히면은 그거는 계속 먹고 싶긴 해요. 저도. 저 꽃향기 나는 맥주 좋아해서. 호가든? 블랑. 블랑. 네, 블랑을 진짜 좋아하는데 블랑은 한 캔 딱 까면은 이제 못 멈추겠어요, 약간. 보통 10,000원 네 캔 상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막 4캔 다 먹은 적도 있고. 4캔 사면 어떤 거 사세요? 전 다 블랑. 다 블랑 4개? 다 블랑이나 와. 가끔 뭐 딴 거 먹고 싶을 땐 블루문? 이제 요즘은 블루문도 들어와서. 저는 블루문이 에일이죠. 저는 블루문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같은, 완전 에일은 라인은 아닐 텐데. 같은 알코올 농도인데 좀 도수 높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뭐 4점 뭐 비슷한 거랑 하더라도 네. 저는 좀 세더라고요. 블루문이 제 입에는. 그래서 저는 호가든이나 네. 아니면 정말 깔끔한 게 먹고 싶을 때는 기린 음. 이치방 마시고요. 네. 아닐 때는 보통 그냥 한 캔 한다 네. 하면은 호가든이나 아니면 에델바이스. 오. 네, 그렇게가 제일 좋아요. 요즘은 그거랑 이거 에델바이스 마라탕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겠죠?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마라에. 땐 칭따오. 어. 이거 먹을 땐 칭따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마라탕에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에서는 허거 국물도 마라탕 국물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에 퍼진 얘기로는 중국에서는 마라탕 국물까지 다 마실 놈이라는 속담이 있어서 뭐 마라탕 국물을 먹으면 극한의 구두쇠, 뭐 자린고비로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막 완전 그 공인된 이어져 내려오는 속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말들이 그 안에서 돌고 있던 차에 이거에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몇 년 전 중국의 한 동북 지역에서 네. 택시 합승자가 다른 택시 합승자의 통화 장면을 찍어 올린 데서 발단이 된 건데요. 한 여성이 딸과 통화 중이었고 이제 전화를 하는 딸이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남자친구 쪽 집안의 경제력이 이제 낮았나 봐요. 그 여자분에 비해서. 그래서 택시 안에서 전화를 하던 분이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가난해서야 마라탕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마시겠네 라며 허락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고 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가난을 비꼰 거죠. 그냥 허락 안 해도 된다고 슬프네. 해도 될 것을 뭐 비유를 담아가며 임팩트를 넣은 건데. 아니 마라탕이 이렇게도 대화에 그쵸. 비유거리가 되는 거죠. 것이군요. 네. 여튼 이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그거 보통은 다들 그거 좀 마시면 어떠냐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뒤에 생략된 게 그거 좀 마시면 어떠냐? 나는 안 먹겠지만. 요게 생략된. 네. 그래서 마라탕 국물이 그 중국 현지에서는 약간 요 정도의 시선을 받고 있는 거다. 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일화랑은 반대로 그 허거 마라탕 국물을 현지에서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현지화가 된 버전이고 중국의 오리지널 허거 마라탕 국물을 먹으면 다음날 응급실에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맵고 화한 거죠. 예, 이런 이유로 안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 마라탕 맛집을 열심히 탐방하시는 분들은 본인 취향이시면 국물도 맛있게 즐겨주시면 돼요. 예, 먹는데 뭐 정답이 있겠어? 예, 정답이 없죠. 정답 없어요. 맛있게 먹으면 똑같아요. 호불호지. 뱃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고. 네. 내가 좋아서 먹었는데 뭐 어떡해. 다만 네. 이제 건강을 조금 생각하시라는 거. 네, 그렇죠. 네, 위에 구멍이 뚫릴 수 있어요. 네, 저처럼 위가 약한 분들은 함부로 도전하시면 안 안 돼요. 돼요. 네. 네, 그리고 중국에 가실 분들은 네, 중국 현지의 이 센 정도도 감안하셔서 국물을 적당히 살짝만 맛보고 한국과는 이거 다르다. 내 속에 좀 무리인 것 같은데 하면은 굳이 욕심내지 마시고 건더기 맞아요.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탕 하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조사를 했는데 총명탕 이거 많이 들어봤죠? 총명탕 먹으면 정말 총명해지나. 아니 예. 탕 했더니 총명탕을 또 준비를 해오셨어. 아니 저도 처음에는 국물만 네. 생각하다가 네네. 약재나 맞네요. 약에 탕 붙은 것들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거다 하고 막 조사를 했어요. 어쨌든 탕이잖아요. 탕이 근데 생각보다 조금 애매했어요. 그죠? 근데 한자는 같을걸요? 그 탕자가?
네, 그 물수변 쓰는 탕자 저 한자가 그래서- 똑같을 거예요. 저는 그랬잖아요, 경준한테. 나 어떡하지? 탕은 내가 잘 먹는 게 아니라 남탕, 여탕 이런 거 해도 되나? 탕이니까. 근데 그것도 네, 한번 옥편을 찾아볼게요. 네네. 네, 나중에. 어쨌든 총명탕 먹으면 정말 총명해지나를 들고 음. 와봤는데 그 최근에 유행한 드라마 스카이캐슬도 그렇고 음. 자녀의 총명함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지어 먹일 수 있는 것들이 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입니다. 네, 네. 그렇죠. 총명탕은 중국 명나라 때의 유명한 의사인 공정현이 창안한 처방입니다. 생각보다 유서가 깊죠. 그러네요. 저도 되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공부 이제 하는 학생들을 네, 위해서 되게 네. 상품적으로 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꽤 역사가 깊더라고요. 오. 그래서 사실 총명탕은 백복신, 음. 석창포, 음. 원지라는 단 3가지 약물로 구성된 아주 간결한 처방이에요. 그래서 백복신은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것이고 기생한다고요? 네, 오, 이제 그러면은- 뿌리에 있는 뿌리에서 패러사이트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리고 머릿결을 블링블링하게 해주는 창포 아시죠? 네. 단오날 머리 감는 거. 네네. 그게 이제 이 석창포. 오. 그리고 사람의 의식을 강하고 원대하게 만들어준다는 아기 풀뿌리 원지. 원지 요- 먹어야겠네, 원지. 네, 요 3가지의 합이 총명탕이라고 합니다. 네, 어머. 그래서 이제 저 약재 효능들을 조합하면 총명탕은 마음을 몹시 맑고 깨끗하게 하며 평안하게 해줌으로써 공부에만 몰두할 경우 마음먹은 바대로 모두 기억해낼 수 있는 효과다라고 먹읍시다. 네, 먹어요. 말할 수 있어요. 총명탕 먹기로 해요. 우리. 총명탕이요? 총명탕 먹어야겠다. 네. 총명탕. 오늘 말한 탕 중에 제일 마음에 끌리는 들어요. 거야. 확 들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약간 처방 받으면 그래도 가격이 좀 되지 않나.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풀이에 따르면 오랫동안 먹을 경우 하루에 1000마디 말을 암송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먹어야겠다. 근데 총명탕.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약을 얼마나 먹었든 12개월. 공부는 역시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씁쓸해지네. 공부 정말 잘하는 애는 이런 거 뭘 먹으면 내 머리가 좋아질까 할 시간에 한 글자 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이것은 팩트. 약간 공부의 신 강성태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멘트인데 여러분 모두 자기주도 학습으로 빛을 발하는 스카이캐슬의 우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6번째로는 네. 약국과 편의점에서 파는 쌍화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 이거 궁금하죠? 네. 약국과 편의점에 동시에 팔고 있는 제품들이 몇 있어요. 그렇죠. 네, 쌍화탕, 바카스 같은 음. 이런 건강 관련한 음료? 음. 류들이 주로 그런 건데요. 음. 일단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네요. 네, 가격이 달라요. 다르네요. 약국 쌍화탕은 한 500원 정도면 구입.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또 여기까지. 알고 싶다. 네, 쌍화탕. 쌍화탕의 비밀 알고 네, 싶다. 약국 편의점 쌍화탕의 차이에 대해 네. 말하다가 끊겼어요. 그러네요. 네. 다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명탕이 제일 인상 깊은 탕이었나요? 먹어야겠어요. 총명탕 먹어야겠어요. 음. 네, 총명탕 먹어야겠네. 요즘 총명함이 필요한 시즌인가요? 요즘에 약간 기력이 봄이 돼서 그런가? 기력이 살짝 쇠해서 컨디션이 봄을 탄다. 네, 모르겠어요. 요즘 어쨌든 그래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 좀 챙겨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약간 춥기도 하고 으슬으슬 몸살 기운도 있는지 네. 그래서 쌍화탕이 아니라 뭐죠? 제일 좋다고 하는 게 뿔인데요. 자, 맞춰봐요. 뭔지. 이제 뿔인데 약간 쌉싸름하고 매운 맛이 나고요. 마라. 아니. 어쨌든, 그런 차 같은 것도 좀 마시고. 네, 이따 생각나면 네, 별책부록에서 말씀해 네. 주세요. 갑자기 이러면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난 걸로 인지하겠습니다. 생강. 생강. 네, 생강차가 몸에 엄청 좋대요. 특히 이렇게 감기 몸살 있고 손발이 차고. 김치 먹다가 씹으면 기분 나쁜 거? 그렇지. 응. 정확하죠, 정확하죠. 그렇죠. 네. 그거. 그런 알겠습니다. 차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찾아보다가 총명탕이 요즘에 저런 이런 대상포진으로 무너진 저에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 총명탕이요? 네, 생각. 근데 총명탕은 저는 사실 그냥 공부하는 데만 상관 있는 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냥 몸과 마음을 약간 네. 네. 이게 어쨌든 그 중국 사람이 되게 원대하게 펴낸 그 처방이라서 되게 사람의 모든 이제 웅대한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고 평안하게 해준다면 총명탕은 굉장히 좋은데요. 공부할 때만 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총명의 범위가 넓은 거죠. 이분이 정의한 총명의 범위.
그러네. 네. 근데 이걸 먹고 공부 안 하고 딴 거 하면 그쪽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고 게임을 하면 게임을 막 그쵸, 그쵸. 엄청 현명하게 하고 맞아요.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청명탕을 청명탕을 드시고 그 뭐 하던 게임을 거를 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집중할 때 딱 드시기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면 저희는 1부 토크를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 짓고 별책 부록으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따 봐요.